제일 중요한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뭐냐면 저희가 이걸 이상감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감각에 교란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했다가 손 떼면은 저리잖아요. 얘는 신호를 보내고 싶은데 피가 안 통하니까 물질이 그냥 뒤에 막 쌓였다가 피가 통하면 갑자기 확 밀려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있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쥐나요, 뭐 저려요, 밑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간지러워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흔하게 하세요. 하지정맥류 아니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생기는 증상이다 생각합니다. 하지정맥류 있으신 분은 어느 때는 막 다리가 시려웠다가 어느 때는 막 뜨거웠다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리 쪽으로 피가 몰린 거잖아요. 동맥은 원래 내려오지만 정맥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하지정맥 생기면 동맥도 내려오고 정맥도 내려오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리 쪽에 계속 피가 고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통증도 생기고 다리가 점점 무거워져요.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재보면 다리가 이쪽은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피가 고여있는 상태에서 혈관들이 다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혈관들이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잘 터져요. 부딪히면 멍이 쉽게 들고 상처도 잘 생기고 하는데 반대로 혈액순환은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 안 나서요. 되게 심하신 분은 모기 물려가지고 긁었는데 피가 나서 7월에 물렸는데 12월까지 피가 나서 그것 때문에 하지정맥류를 수술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병이다. 다리가 피가 막 고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얘를 바로 짜서 머리 쪽으로 또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하지정맥류가 또 심하신 분들은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세게 오세요. 앉았다 일어나면 막 어지럽다든지.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저희가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혈관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 너무 뜨거운데 바깥에서 걷다가 갑자기 좀 어지러워서 막 주저앉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우나라든지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까매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또 하지정맥류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도 안 되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뜨거운 물에 들어가 계시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사실 그건 하지정맥류에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아까 정맥 가만히 있을 때는 피가 아예 안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유발을 하지 않으면은 얘는 검사가 안 돼요. 그래서 CT 찍어도 안 나오고 MRI 찍어도 안 나오고, 유일하고 이게 골드 스탠다드인 게 이게 초음파를 보면서 직접 짜면서 검사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기 힘든 게 의사가 이걸 이렇게 짜면서 이거 시간을 막 30분, 40분씩 이렇게 못 하거든요. 뭐 여기 짠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리에 있는 혈관을 전체를 다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도 되게 오래 걸리고 초음파도 좋아야 되고, 짰다 뗐을 때 얘가 딱 다친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래프가 0.5초 내로만 혈류가 보여야지 그 이후로 보이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잘 안 다친다 그러면 제가 손을 뗐을 때 열린 틈으로 계속 피가 셀 거거든요. 그러면은 0.5초보다 길게 이제 피가 보이고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저렇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거를 통해서 저희가 하지정맥류를 진단을 해요. 그래서 진단 기준에 저게 꼭 있어야 되고, 여기 없으면 이제 인정을 안 해줘요. 아무리 뭐 튀어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초음파 결과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은 되게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하는 혈관이 앞쪽에서는 이 사타구니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대복제가 양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일 먼저 검사하고, 뒤쪽에서는 무릎 쪽에서 끝나요. 무릎 뒤쪽 오금쪽으로 쏙 들어가는 소복제 정맥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다리 쪽에서 지방층에서 제일 굵은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사실은 더 굵고 중요한 혈관이 근육 안쪽에 있는데, 걔는 어차피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저희가 건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 혈관은 아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할 수 있는 혈관 중에서는 제일 큰 혈관이 대복제, 소복제고, 얘네가 제일 먼저 사실은 혈액순환 문제가 생기고, 나머지 사실 튀어나오고 이런 거는 얘네들의 가지의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나중에 치료를 하는 거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애들부터 검사하고 치료를 하는 게 순서예요. 치료는 거꾸로 그러면 일하는 거잖아요. 역류가 있다는 거는 원래 피를 올렸었어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내리면서 자꾸 증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혈관을 찾아서 없애주는 게 치료예요. 왜냐면 얘가 있으면 얘가 지금 올려야 될 피를 자꾸 내린 거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이것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일을 2배씩 하다 보면 걔도 또 늘어나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이게 진행하는 병이에요. 한번 생기면 옆에가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그리고 얘가 또 압력이 세지면 얘랑 연결된 가지들은 또 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좀 치료를 늦춰야 되는 질병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척추 질환이라든지 관절 질환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수술을 좀 늦추잖아요. 하지정맥류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뭐 충치라든지 이런 거는 늦추면은 이게 병이 더 훨씬 심해지죠. 그래서 얘네는 빨리빨리 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내 혈관인데 막아도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무 혈관이나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 안쪽에 나무 가지로 따지면 이런 거를 잘라버리면 나무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건드리면 안 되고, 이런 가지들을 잘랐을 때 얘는 새순이 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근육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보다 안쪽에 있는 혈관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지방층에 있는 혈관은 막 없어지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가 부딪히면 막 멍들잖아요. 이거는 정맥이 다 터져서 거기 있는 피가 갈 데 없으니까 고여있는 게 이게 멍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도 팔이 뭐 썩거나 그렇지 않는 게 이미 막 그냥 갈고리처럼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혈관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없어져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없앨 수 있는 혈관 중에 제일 큰 게 대복제, 소복제여서 얘네를 먼저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